주말마다 바쁘다고 안 오는 아들에게 시어머니는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러 가야 가니까 너 꼭 내려와야 된다. 근데요, 아들이 주말마다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나 못 가. 주말에 장모님 차 세차하러 가야 돼. 장모님 차 세차하러 가야 돼. 뭐야? 자, 처갓집 머슴된 아들 때문에 속상한 10월도 와 오늘 며느리가 한판 붙겠습니다. 웰컴 투 10월. 슬프다. 그러니까 늘 전 장모님 때 놀러 가면 이렇게 치워요. 설거지는 제가 기본으로 해요. 처갓집 행사, 처갓집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열받아가지고 남의 아들인데 너무 시켜먹고 볶아먹는 거야 완전히. 옛날처럼 뭐지 사위라고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백년 손님이라기보다는 사위 지금 뭐 하나 빨래도 좀 하고 자네가 좀 애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봐주게 그리고 아침밥은 좀 자네가 챙겨 먹고 나가게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막 이게 바로 하도 갑자기 막 외제차 최고급차로 바뀌고 말단에서 갑자기 과장이 되고 노란색 봉투, 대봉투에 어머 오기야? 예전에는 딸 시집 보내면 쩔쩔매고 그랬어요.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원조를 받거나 덕을 보면은 그만큼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10월도 폭발하게 하는 내 아들 처가 머슴살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위가 백년 백년 손님. 손님, 네. 근데 이제는 백년 노예라는 말까지. 그냥 무술이. 백년 머슴 아까 다 나왔었죠. 처갓집에 희생 봉사하는 예, 사위들이 예. 꽤나 많아졌습니다. 유지연 씨 네. 어때요? 남편도 처갓집에 조금 이렇게 백년 노예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처가는 지방이에요. 지방이어서 자주 이렇게 부리면서 노예 짓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노예 역할을 할 수는 없는데 지방에 일이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딸이 많아요. 딸이 많아요. 셋이어서 딸. 형부들 둘에 이제 저희가 막내 사이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여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저희 집 여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맨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치우느라 정신 없는데 왜 남편들은 처가 때 와서 명절 때 와서 그냥 왜 쉬고만 있냐.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여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남자들도 우리 집에 왔을 때 명절에는 먹고 설거지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잘했다. 뭘 잘해.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형부들도 되게 당황하시고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는데 막상 이제 시켜놓고는 부엌을 맡기는 게 힘드니까 이제 한두 번 하다가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됐긴 했지만 어쨌든 옛날처럼 뭐지 사위라고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백년 손님이라기보다는 처가나 시댁이나 이제 똑같은 입장이 됐다라는 야, 생각이 이게 참 들어요. 쉽지 않은 네. 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안준희 씨, 진짜 인상이 안 좋으신데 아주 좀 노예 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갓집에. 우리 집은 아들이 셋인데 네. 형제간이 진짜 산소에 해야 되는데 네. 아들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더운데 그 띠약밭이가 그걸 하고 오면 병나고 약값이 더 든다고 나는 생각해서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 날 시골에 갈 때 인사나 하고 오라 했더니 처갓집에 산소에 버쪽 깎으러 한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는 아들들 그 띠약밭이가 여름에 안 7, 8월 시키려고. 추석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100만 원씩이나 들여갖고 시골에서 얼마나 산소가 많아.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아들은 딱 처갓집에 산소에 예. 100만 원 받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네? 벌초해주고 100만 원 받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 사위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죠. 사위가 그거 받으러 거기를 주면 받겠어요? 주지도 않겠지만 주지도 주문 받죠. 주면 받지 뭘 못 받아. 안 받지. 아, 그래도 받아도 아마 거기 가서 벌초하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부모님 입장에는. 어떠세요? 아들이 처갓집 가서 조금 노예 노릇을 하는 분위기? 많이 하는 많이 하는 분위기. 근데 저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위 보고 백년 손님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백년 노예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딸 시집 보내면 나 시집 갈 때만 해도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한테 아우 얘가 아무것도 못해. 아유 자네가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리고 우리 동서들한테도 막 쩔쩔매고 그랬어요. 잘 좀 부탁한다고.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딸 시집 보낼 때 보면 사위한테 아니 뭐 자네가 뭐 해주는 거 뭐 있어. 아니 그 정도는 좀 알고 와서 좀 애 좀 해주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시대가 아 우리 엄마가 사위 볼 때하고 네. 내 친구들이 사위 볼 때하고는 시대가 달라. 정말 여기서 저기로 맞아요, 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예가 시대가 변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대부분요 남자가 결혼을 생활하면서 꼭 한두 번씩 사건을 칩니다.
여자를 사귄다거나 그러니까는 이제 불륜을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저지르거나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한다고 사업 자금 돼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홀라당 다 날리거나 뭐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정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바로 노예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게 갑자기 시대가 변해서 생긴 게 아니고 남자들이 그만큼 바보같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잘못을 스스로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양락 씨가 그런다는 거예요? 최양락 씨 이제 제가 이따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결혼과 동시에 노예로 처음 들어가는 시작으로. 경우가 꽤나 많아서. 근데 자 오늘 뭐 남자분들 많이 네네.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윤문식 씨가 친정 아빠로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사위 입장으로 아내분과 같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아이돌처럼 보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사위들은 100년 노예라고 그러는데 전 인생 팔자가 기구해서 2개의 왕조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제 1000년 노예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 노예라는 건 이제 제 3자가 보는 노예가 있고 본인이 느끼는 노예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노예를 자청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 입지적 조건으로 노예를 자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난 자주 이제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찾아가지 못하는데 이제 오히려 나보다도 우리 장모님이 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전화할 친구 때는 나이일 거야. 예, 저 윤서방 잘 있는가 어쩌다 딱 가보기만 하면 윤쌤 일로 와봐. 아니 그러면 지금 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장인 장모님과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되니까 신뢰가 되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한 4살, 5살 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은 또 띠동갑이다가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지 않고 슬슬 피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로 한다든가 어쩌다 전화로 한다든가. 전화로. 아, 근데 한다고.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확실히 부모님께서 반대는 하셨겠네요. 네, 신나니 씨. 아, 부모님이 이제 제가 선생님을 알고 이렇게 이런 분이 있는데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의 집안에 대해서 선생님이 엄마가 또르르 다 깨시는 거예요. 네. 사모님 전 부인이신 사모님이 형님이 몇 년간 병수발을 선생님이 수발하신 거 하며 호름 엄마 없이 딸 시집 보낸 얘기하며 정말 숟가락 젓가락만 몇 개인지 모르시지 거의 다 깨뜨리고 계실 정도로 엄마가 신나니 광팬이셨어요. 씨보다 장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더 있었던 것 근데 엄마한테 아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랑 사는 느낌이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라고 남들은 그런데 나는 스승을 모시고 사는 기분이에요. 진짜 노예를 자청하셨네. 아니 어떻게 동거부터 시작하셨다고? 아니 이제 그 공연하는 장소랑 저희가 사는 집이랑 이제 가까웠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쪽 한남동 쪽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2회 공연 하시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또 지하철 차도 운전 안 하시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시고 이러니까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한두 번 우리 집에서 공연장 가시고 이랬던 게 이제 눌러 앉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그 파주에 직장이 파주인데 주말이면 이제 아빠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지내고 가고 그랬는데 아빠가 저한테 있으니까 아들이 못 오더라고요. 네, 딸도 신혼이었는데 친정 오빠가 주말마다 거기를 가니까 내 생각에 이 딸이 말은 못하지만 쪽으로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 2칸인데 3칸짜리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방 3칸짜리 얻어가지고 아들 방 하나 만들어놨더니 아들이 주말마다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요새는 결혼할 색시 생기더니 아예 안 오네요. 아니 사실 봐요, 아직. 처갓집이 좀 재력이 좀 있으면 솔직히 좀 사이들이 좀 굽히고 들어가죠, 석주일 씨. 아유 그럼요. 석줄 씨를 위한 가장 잘 질문이에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 사위들 처갓집에 빵빵하면 그렇지. 당연히 어머니 굽혀야죠. 그렇다고 뭐 나를 버리느냐. 나도 같이 살면서 굽히면서 하다 보면 전혀 문제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데. 이 의미가 미션 뭐예요? 영원한 건. 그 부모가 있으면 이제 좋은 점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건 좋지만
우리 어머님이 또 굉장히 또 성격이 급하시고 뭐 그냥 맨주먹으로 개성서 넘어와가지고 돈을 번 여자니까 남자 비슷해요. 나는 뭐 이 사람은 들어도 그냥 꼼짝 못하고 소리만 뻑뻑 질러도 그냥 여보 밤새 난 이랬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한번 보셨어. 그러더니 너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쩔쩔매고 사느냐? 어? 우리 어머님 막 그냥 뭐 대단하시니까 너가 뭐가 부족하냐 그랬어. 내가 인물이 빠지잖아 그랬더니 너 같은 얼굴도 없어. 개성적이야. 개성적이야. 근데 이제 그게 그때까지는 내가 개성 사람. 좋았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월권이야 지나치게 이 사람 어디 가느냐 뭐 하느냐 이제 그 파주에 우리가 이제 전부 사업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잘 나가고 나는 그냥 방송에 묶여서 못 하니까는 뭐 누구 여자 만났다 뭐 만났다 엄마가 와서 자기가 뭐라고 우리 엄마가 와서 다 와서 반항을 해. 자네 누구 만나지 않았냐? 누구 만나서 어디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대들었어. 내 남편이에요. 엄마가 챙겨놓지 말라 했더니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랐겠지. 야 바보 같은 년 여기 하나 있네. 바보 같은 년. 근데 너무 좋으니까 난 몰랐지만 이 사위가 너무 또 경제적인 이 대접을 받고 보면은 좀 비굴해지더라고. 근데 그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런 게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김한석 씨도 좀 처갓집에 좀 노예처럼. 저는 노예 사위는 아니고요. 네. 저는 저희 장모님한테는 남편이에요. 네? 제가 남편이에요. 왜요?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 16살 차이 이렇게 나시니까 사실은 늘 장인어른은 집에서 책만 보시는 어르신이고 우리 장모님은 늘 활동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 활동을 못 하니까 늘 그 활동적인 걸 저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의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대쪽 같으신 분이에요. 예, 광주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어느 정도의 대쪽이냐면 뭐 자네 내 딸 사랑하나? 예, 어머니 정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 사랑을 믿을 수 없네.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대쪽 같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니. 대쪽이 아니라 반대 아니에요, 반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손잡잖아요. 저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빼셔. 평생에 자녀분들과 손을 잡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술 먹고 애교를 펴야겠다. 그래서 술 먹고 전화했어, 일부러. 그게 기회잖아요. 그게 내가 전화에 딱 해가지고 어머니 딱 받으시면 엄마!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딱 받으시면 엄마! 잘못 걸었네! 어머니가 놀라서 그랬나 보다. 안 해보시니까 놀래서.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라고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 걸었다. 아니 근데 김한석 씨 하면은 싸대기 맞죠? 그건 싫지. 연관 검색어가 예. 5억 통장이 뜹니다. 장모님 5억 통장, 장모님 5억 장모님이 통장. 5억을 줬어? 저는 이 스토리를 알긴 아는데. 예. 이거 봐, 이게 이렇게 이런 오해가 있으면 완전 재력가라며요. 아니에요. 받은 거 엄마. 이게 어느 날 뭐야? 일단은요 너무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해서 반대가 너무 심하셨고 제 사랑을 믿을 수 없네라고 하신 장모님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집사람도 한 푼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넉넉하지 않은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합치면서 좀 이렇게 정말 하나도 혼수 예물 예단 없이 결혼 준비를 제가 다 했어요. 그것까지도 그냥 결혼식장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반대였어요. 그런데 식장 안에서 제가 이제 축가를 박상민 씨가 네. 고마워요를 노래 부르는데 제가 이제 정말 안 울려고 어금니를 깨물었는데 정말 어금니 깨물다가 너무 펑펑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장모님이 저를 달리 보셨어요. 달리 보시더니 신혼여행 곧바로 갔다가 왔는데 자네 여기 앉아보소. 그래서 앉았어요. 잘 다녀왔는가? 다녀왔습니다. 자네를 쭉 지켜봐왔는데 자네의 사랑을 이제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장을 자 둘이 잘 살게. 이러는 거예요. 정말 10원 한 장 안 주셨던. 앞으로 더 울어. 아니. 더 울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 딱 주시길래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딸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받겠습니다. 이건 마음만 받겠습니다. 딱 했어요. 근데 이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제 엄마니까 엄마는 나중에 받아 지금 받아 그랬겠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마 뭐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어머
5억이야? 근데 이게요. 이게 환청이도 들려요. 자, 당연히 뭐 5억이야. 근데 제가 봐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이게 근데 그래도 이거를 받으면 안 된다. 내 자존심 끝까지. 여보 일로 줘.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었어. 그래서 어머니 진짜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여기서 약간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 정말 주고 싶으시면 저희가 10년 동안 잘 살면 순발력. 얼마 남았어요? 참고로 올해 결혼 7년 차입니다. 이제 3년 남았거든요. 아니 이자가 많이 그리고 풀었을 거 아니야. 10년 되는 날 펑펑으로 20억이 나와. 근데 진짜 안 받고 싶고 이자가 근데 얼마인데 안 그건 받아. 있어요. 내 이 뒤에 그 통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든든함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거 있어. 이게 실천은 안한 얘기가 거야. 좀 애매한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딱 엄마가 보고 5억짜리 통장을 딱 줬어요. 받았어요? 엄마가 줬어. 엄마가 줬어. 우리 엄마가 엄마가 주면 받지. 낼름 받겠지. 우리 엄마가 일단 우리 엄마가 내밀면 정말 울면서 받을 것 같아요. 엄마 써 이래야지. 네? 아니 울면서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나중에 많은 사회분들이 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개그맨이자 연기자분이십니다.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5억 통장 나왔어요, 앞에서 5억 통장. 얘기했으니까 예. 이정수 씨는 처갓집에서 뭐 어떻게 받은 거. 자네 이거 받은 거. 아니 저희 이제 장인 어른께서도 지방에서 제 굉장히 이 건설 사업으로 잘 하고 계세요.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술 한 잔 먹지. 그러면서 이제 마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우리 집 근처에 큰 땅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팔렸어. 그게 팔렸고 근데 나한테 뭔가 기대하지 말게. 딱 잡아 제가 뭔가 이렇게 바랄까 봐 그걸 미리 딱 사전에 줄을 딱 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뭔가 이렇게 해드릴 의향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사실 뭐 기대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원체 또 단호하게 딱 거시니까 말도 못 꺼내. 말도 못 붙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모실 때 전 서비스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때 되면은 웃겨드리고 이제 이분 말할 차례다. 그러면 이분 또 말할 기회 드리고 얘기하셔. 그렇군요. 그럼 두 분이 막 다투신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항상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 이제 언덕이 크니까 제가 또 서비스를 잘해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통장이 쌓이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이제 잭팟처럼 터지길 아니 바랍니다. 그러면 장모님이라도 몰래 뭐 해주거나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또 얼마 전에 저한테 고백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장인어른께서 아들을 많이 챙겨요. 아들을 많이 챙기는데 어머니가 딸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일로 와봐.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만 너무 챙겨서 우리 딸을 위해 내 보험금의 모든 수혜자를 우리 딸로 해놨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좋아했어? 아니요, 좋아하면 안 되죠. 그것도 표정이 좋은데, 이런 얘기는 왜 해주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장모님께서는 아마도 우리 아들만 신경 쓰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딸도 신경 쓰고 있다. 처갓집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뭐 잘해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러면 김한석 씨처럼 반납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서비스로. 저희는 받는다 안 받는다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그러셨어요? 리액션 해드리고.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게다가 제가 서비스를 잘 해드리면 이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세요. 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라오시면 무뚝뚝한 아버님의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서비스를 극진히 모시고 나면 돌아가셔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죠. 사위는 말이야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자주 올라오시죠. 장인어른의 미움을 사겠는데요? 장인어른은 다른 서비스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돼 있군요. 개인별 그럼요. 맞춤으로. 개인별 특화된 알겠습니다. 서비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술 못 마시고 술을 안 마시는데 아버님께 미리 처음 만났을 때 천명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이미 대작할 때 안 먹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3번째 만났을 때 아버님 소주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참고 막 먹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 입장에선 이 친구 술을 못하는 친구인데 날 위해 술 먹어주는구만. 대단한 친구야.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버님을 위해서 전 지구에서 오직 아버님만 위해서 제가 술을 먹어요. 그건 완전 오직 서비스네. 우리 아버님 말하기. 예. 노력을 하니까 좋네요. 네. 우리 지금 오늘 사위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우리 며느리 쪽에 나오셨는데 인사도 못하는 아, 우리 그러게요. 이현정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강성진 씨도 처갓덕을 조금 보는 편인가요? 처갓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노예 그러니까 아니고? 이녀, 일남 이녀예요. 네. 예, 첫째 언니가 연기자 탤런트 이현경이고요. 네. 예, 중간에 오빠 있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저희 집은 좀 이상하게도 막내가 먼저 결혼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고 저희 언니가 맨 나중에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 우리 집에서 제일 아랫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데 거기다가 제일 처음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까지 하고 나서 갑자기 아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생각에는 막내 사이지만 맞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듬직하고 첫째 사이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사실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돈적인 그런 도움은 사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뭐 해준 적은 없지만 대신에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딸들한테 못한 얘기를 남편한테 오히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 딸들도 애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말하면 중간에 끊어요. 그래서 끝까지 듣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딸들은 항상 자기 편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다고. 근데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형부는 무조건 엄마 얘기를 끝까지 듣죠. 네. 그리고 이제 장단을 맞추잖아요. 아, 네. 지금 이정수 씨처럼 그러면 같이 이렇게 리액션도 하면서. 저희 형부랑 좀 비슷해요. 저희 남편은 그 와중에도 또 근데 또 안 좋은 소리도 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형부는 비슷해요.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정말 쿵짝쿵짝 이렇게 맞춰주니까 그것만 조금만 잘 맞춰드려도 맞아요. 매우 좋아하세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딱 사실 딱 감정 상태나 외모 이런 거 스캔을 딱 떠보면 아 지금 뭐가 되게 내 칭찬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맞아요. 기분이 뭐가 우울하다 네네.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정확하게 있거든요. 아, 그게 관찰이 돼요? 아 그럼요. 이게 지나가는 말을 그냥 흘리면 안 돼요. 지나가시다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셨는데 그 조그만 위에 TV에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헐리우드 영화 중에 스펙타클한 게 있어요. 네. 화산 막 폭발하고 막 그런데 아유 난 저게 보고 싶네 그런 거요. 제가 다음번에 올라오실 때 티켓을 딱 끊어놨잖아요. 서른일 씨. 근데 나는 지금 앉아서. 만약 네. 아들이요. 이정수 씨 같이 장모님한테 더 잘해. 그럼 어떻게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나 지금 굉장히 앉아서 내가 딸이 없다는 게 서글퍼요. 야, 역시 사위가 이렇게 장모한테 잘하면서 그래. 지금도 헛살았구나. 근데 이건 똑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 그렇지. 나한테 오는 건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가고 그쪽엔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쪽이 그러면 굉장히 그래. 마음이 서글퍼. 하여튼 내가 숯가마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 가보면 자기 엄마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장모님하고 와. 장모님. 그럼 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자매끼리 나 장모 안 되는. 그다음에 이렇게 송석끼리지. 남자 여자네 가족끼리 오지. 남자네 가족끼리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는 한 명도 못 봤어. 그 딸이 있어야 돼. 아니, 저희는 정말 어머님 모시고를 오히려 숯가마 같은데 자주 가봤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친정 와갖고 왕처럼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예 노릇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랑 띠동갑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100년 노예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동갑내기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한 이 부부들을 보면은 확실히 처가에 가서 100년 노예 역할 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100년 노예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처갓집에 잘하면 부인도 이제 보면서 아, 나도 시댁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또 다 본데가 있고 네. 그게 내가 시댁에 가서 잘해야겠다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같습니다. 하미자 씨는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처갓집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아요? 저렇게 좋아하시면 말을 너무 좋아한다. 그게 어딨어? 아니, 생각만 해도 마음은 세상 같아. 마음은. 그러나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도움받지는 못해? 못하다 그래. 안 해야 돼. 아니 안 해. 도움받지 못해요. 절대로. 절대로 도움받지 못해. 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셔 사도. 자꾸 그냥 나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나도 야. 정말 이렇게 허여시 못했는데 내가 저 자식들한테 뭘 얼만큼 해준다는 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랄 때 특히 사위나 며느리가 바랄 때 굉장히 서늘해 마음이 서늘해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었지 하고 있는 거. 그 느낌이 와요? 아니 근데 바라는 알지.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무릎 내가 바보냐? 사위한테는 네. 좀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주셔서 저런 얘기 사위 하시는 거예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장모님이잖아요. 내 새끼들이 셋인데 딸 하나에 아들 둘인데 도움을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많이 줬어요. 아니 근데 뭐 사위한테 피자집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건 서울에서 네. 낼 때 좀 보태줬지. 아예 우리 딸 보고 엄마 그걸 보태줬다고 또 방송에서 얘기하고 할지 몰라도 좀 보태줬어요. 근데 잘 됐어. 제주도요? 그게 아니 아직은 서울에? 오픈. 잘 돼갖고 프리미엄을 딱 붙여갖고 그걸 팔았어요? 홍보지를 해서 이제 제주로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이제 제주도 오시면 내가 엄마 잘 모시게 하는데 아마도 나는 안 가고 호텔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피자집을 내준 사위가 더 잘해요? 그 이후로? 우리 사위는 우리 남편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딸이 똑같아. 아빠를 보고 꽁해. 꽁해갖고 표현 그래. 잘안 하네. 그래갖고 한 번은 두 부부가 막 싸웠어. 우리 딸이 생전 안 그러는데 울면서 엄마 막 그래서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야 이서방이 너한테 뭐라 그랬어? 나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런 천하에 그냥 막 내가 나갔지.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사위 전화번호 이렇게 뒤져갖고 전화 걸었어. 이 사람아, 왜 그 약한 여자를 울리게 하나? 울리지 말고 자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받아줄 건가? 잘못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왜 그 한마디를 못해? 내 땅에서 남편하고 성격이 똑같으니까 아주 핸들링하기가 너무 쉬워요. 해봤던 거라. 잘못했다고 그랬나 봐. 엄마 어떻게 했길래 금방 풀어졌어. 그래서 우리 딸 그냥 눈물 거둔 것만 봐도 나는 정말 그때 내 할 일 다 했다 했지. 근데 부부싸움을 해결해 줄 정도면 파워 있는 장모님이신 엄청난 거예요. 파워죠. 엄청난 파워를 지금 어떻게 보면 나한테 시도를 하시는 그 거예요. 사위가 눈치 보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장모님의 눈치를 보긴 보는 거네요. 피자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사위 컨트롤하는 것도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돈이 참 많아요. 근데 사위도 누구네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하는데 근데 정말 내 친구한테 내가 쟤 정말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컨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딸한테 돈을 주지 않아. 꼭 사위한테 줘. 사위한테 주고 그러니까 전번에도 보니까 걔가 뭘 입었어. 그게 사위가 인사를 그랬을 거야. 어머니 멋있어요. 그랬대. 그래 이거 우리 나이에 이런 거 입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왜 어머니 해드리고 싶어? 이러니까 어느 사위가 아유 제가 어떻게 해드려 이랬을 거 아니야. 지 월급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좀 해드리게 자네 좀 해줄게. 그리고 통장에다 10월도 보니까 내가 텔레뱅킹에 하더래. 그래서 저도 텔레뱅킹에다가 문자로 했대. 어머니한테 폼 한 번 재라. 이러면서 돈 1,000만 원 딱 넣어줬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그 딸이 대우를 너무너무 받는 거야. 그 사위한테 대우받아. 시어머니도 사위한테 내 아들한테 이건 써야겠다. 장모가 잘해주니까. 그래서 야 돈은 정말 어떻게 맛있게 쓰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돈을 딸한테 절대 안 주더라고. 꼭 사위한테 하고 텔레뱅킹에다가 문자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왜 문득 자네가 생각나는데 지가 한번 보여주더라고. 문득 자네가 생각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주머니가 열고 싶어. 200만 원 줄게.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어른이 되면 맛있게 써야 되는 것 어디서 같아. 파라다이스 같은 아니, 그런 그렇게 가정이 다 있냐. 아니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사위가 띄어먹을까봐 사위가 뛰어먹으니까 배달 사고 주는 거지. 용돈 장모님한테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기분이 어때요? 장모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문자 같은 거를 이제 배우셨거든요. 수첩에다 이렇게 꼬박꼬박 적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 줬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받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난 나 혼자 다 썼거든. 아, 이게 문제네. 아니 나 쓰라고 준 거지 우리 집사람한테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인한테 더 잘할 마음이 생기긴 해요. 그걸 고맙지. 노리고 있는 주는 그렇지도 거거든요. 않아요. 뭐야? 내가 썼는데 이러니까. 몇 년 후에 조맞자야. 우리 집사람이 자기야 엄마가 용돈 준 적 있어? 얼마 준 적 있어? 그래서 알아. 아니 그런 거 없어. 야! 너 수첩을 내가 봤는데! 엄마 수첩에. 수첩을. 아유 정말 그때 식은땀 이런 많이 경우는 흘렸어요. 진짜 오랑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윤문식 선생님도 혹시 그러면은 처갓집에 이런 뭐 재산 내역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사위로서 아니 다들 파악을 하고 있길래. 아니 저 그래요 뭐 주면 좋겠지만은 또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인데 네. 이제 내가 대충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 평창에도 좀 땅이 있고 당진 제철소 부근체도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 어른들은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그 아들이나 이렇게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의 액수의 다소를 떠나서 네. 나한테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나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어떤 식구에 안 껴가지고 껴줬다. 나중에 그 기분 때문에. 예, 나중에 그 참 기분이 연병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위인데 친정에서 유산 상속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 딸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이제 제한테 언니 하나 있고 제가 둘째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네. 아들한테 주고 며느리한테 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딸을 아들한테 주고 주겠지. 딸한테 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며느리한테 안 준다고 며느리가 나를 식구로 인정 안 하라고 생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주거나 딸한테 주거나 배우자는 당연히 같은 동급이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중에 주시면 주시지 않을까. 오빠 장가 잘 갔네. 흐뭇하세요? 지금 흐뭇하십니까? 흐뭇하죠. 그럼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해도 준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좀 고루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 섭섭한 이렇게 좀 유감스러운 옛날서부터 그 처갓집에 그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오랑캐 취급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바꿔졌나. 문제는 아니지. 그리고 그 처갓집에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재산을 이렇게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그 수컷의 그 능력을 상실한 사람 아니냐. 선생님, 동물이나 저는 그러면 오랑캐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수컷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녀 평등이고 그리고 또 여자 뭐 요새 보니까 뭐 종중산도 결혼해가지고 오래된 딸한테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다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왕이 나눠줄 거면 기분 좋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좀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왜 물어봐. 아니 오랑캐 얘기하시고 남자의 제가 방송통해서 엄마 아버지 모실 테니까 약속해달라 그럴게. 엄마 아버지 여기 앞에. 윤서방도 챙겨주세요. 제가 볼 때 지금 진짜 오늘 장가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식 좋아지셨어요 지금. 김한석 씨는 5억 통장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했지만 크고. 예. 그래도 또 처갓집에서 이렇게 뭔가 주는 걸 거절 솔솔하게- 안 하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솔솔하게 신세 버지는 거. 네. 저 진짜로요. 저는요 약간의 저의 철칙이 있어요. 예, 절대 우리 처가 쪽에서 도움은 받지 말자가 네. 제 철칙이에요, 진짜로. 그럼 지금 도움을 저는 저의 자존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장모님한테 받은 돈 어떻게 보면 선물 이걸 딱 한 번 받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23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한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등록금을 못 줄 형편이 돼서 제가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우연치 않게 또 방송을 우연치 않게 하게 돼서 이렇게 흘러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23년 만에 졸업식 하는 그 자리에서 최고 학번이잖아요. 거의 교수님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한테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서울 예대를 떠날 때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3년 만에 졸업식에 저희 아버님이 이 자리에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고 나왔는데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네, 졸업식에 짜장면 먹어야지. 먹었는데 아버님이 노란색 봉투, 대봉투에 장인어른 돈을 이렇게 뭔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뭘 담아서 주시는데 자, 이게 너한테 근 20년간 빚진 거다. 이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돈이에요. 얼마야? 등록금. 등록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니까? 너를 졸업시킬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엔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 시켰으니 지금. 이게 늘 마음에 한이 됐다. 너를 평생에 졸업시키고 싶은 너의 등록금이다. 형들이 밀어준 거예요. 멋지다. 이제 그래서 집에 왔잖아요. 받았죠? 부모야, 받았죠? 그게 예, 부모야. 예, 그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자기 거니까. 엄마. 그건 울면서 받지. 낼름 받았죠. 안 울었어요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받지. 중식당에서 많이 울었어요. 울기만 하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또 꽃다발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모든 내막을 다 아시니까 자네한테 늘 자네가 안 받는다 하니 오늘만큼은 자네한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자 이제 학사를 땄으니 석사 딸 마음은 있나? 근데 솔직히요 그 당시는 이제 쭉 간다 생각하고 얘 석사 대학원 한번 알아봐야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을 내가 한 번쯤은 내주고 싶네. 자, 이 등록금 여기 있네. 딱 주신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학원을 입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땠어? 돈은. 사실 그 돈은 갖고 있어요. 어쩌면 돌려줄 수도 있겠네요. 예? 돌려주려고? 아유 어떻게든 가야지. 이건 좀 돌려드리지 맙시다. 아니 속사를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시면 돌려드려야죠. 아니 왜 우리랑 협상을 해요? 아니 잠깐만 이거 결론 내주세요.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됩니다. 아니 속사를 본인이 공부를 하면 써도 되지만 아니, 만약에 등록 안 하면 언젠간 돌려드려야죠. 철칙이 있다면서요. 만약에 아니 근데 그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법정 기한이 몇 년 지나야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예?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수중에? 공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결혼을 딱 하는데 최양락 씨가 저한테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그러면서 우리 시댁이나 친정이나 10원 한 장 받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정말 도움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살자. 돼. 그분들은 그분들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게 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어가지고 야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다 있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진짜 두 쪽 갖고 시작을 하는데 뭐가 엄청 힘들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몰래 꾸면서 남편한테 한 번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나 작살나니까 절대 친정에 손 벌리지 마라. 장모님한테 도움받지 마라.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마치 어른처럼 나한테 내 나이 27, 27년 동안 누구한테도 도움을 안 받았다. 나는 돈이었으면 하루 종일 세 끼를 굶고 살았다 이랬어요. 진짜로요. 꼬치당에 밥 비벼 먹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 절대 장모님한테 10원 한 장 꾸지 마. 돌아가실 때 이제 동생 아파트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10원 한 장 받지 말라니까 나는 절대 안 받는다고 엄마 난 안 받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지원 씨는 이제 의사들 보면 주변에 동료들 처가떡 보는 분들이 꽤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처수성가라 그래가지고 처가를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뭐 병원집 예쁜 뭐 피아노 치는 딸내미 또는 뭐 어디 뭐 지역 유지에 뭐 첼로 하는 예쁜 딸내미랑 이렇게 결혼을 악기를 들고 해가지고 다니더라. 현모양처 아내를 맞으면서 의리의리한 집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려한 삶을 꿈꾸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있었고 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선망의 대상이긴 했어요. 그냥 그 선배가 그렇게 결혼을 잘해서 어디로 장가를 갔대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기우는 집이라고 해야 되니까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처가댁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결혼을 했어도 사위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도 우리 사위 이렇게 하면서 절대 처가에서 이렇게 기를 누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백년 손님이라든지 사위를 이렇게 어려워하기보다는 처가에서 많이 해주면 해준 만큼 이렇게 부담감이 따라오고 이제 그 따라오는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되자 좀. 차라리 눈치 그냥. 안 보게. 처가에서 좀
도움을 받아도 좀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일 아, 거예요. 그래요? 상주 씨 주변에도 이런 분 이런 분들 다 사주시죠. 전문인 같아요. 전문인.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말 큰 대기업 바로 밑에 장가를 갔어요. 중견에서 정말로 왔다 갔다. 정말로 이것도 정말로 뭐 연애하는 것도 반대를 했는데 느닷없이 임신을 한 거예요. 혼전 임신을. 네. 야 괜찮더라고. 뭐가 괜찮아요? 참 내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아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야 그 집에 가서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딱 축의금 봉투에 딱 10만 원 나와. 야 친구니까 나 10만 원이나 해. 근데 안 받아. 지금 안 받아.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막 스테이크 썰고 막 그런 집을 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옮기더라고. 갑자기 그 말단에서 갑자기 과장이 되고 승진이 본부장 쭉쭉쭉쭉.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 지사장이야. 외국계도 이거 회사가 이거 있어. 아침 드라마 내용 아니죠? 아니야. 야 이놈은 뭔가 근데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안 됐게도 모든 처갓집 행사, 처갓집 일, 처갓집 관련된 거에는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집사구나 집사. 지사장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집사. 처음에는 엄청 부러워했어요. 막 차도 갑자기 막 외제차 최고급 차로 바뀌고 어느 순간에 기사도 달고 다녀. 그랬는데 보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자기 그 길러주고 낳아주신 부모도 거의 버린 것처럼 되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을 봐요. 한두 번 볼 때가 뭐냐 그 식구끼리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보면 술 먹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요. 그런 놈들도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처갓떡을 보는 것도 그것도 복이고 능력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의 그 대가? 상응하는 대가를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며느리도 시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원조를 받거나 덕을 보면은 그만큼 하는 것처럼 주말에 가서 똑같이 밥하잖아.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저는 해야 그런 되는 생각을 거죠. 해요. 그 친구를 봤을 때 또 남자 인생 한 번인데 너무나 심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뭐 받으니까. 어렵죠. 쉽지는 않죠. 신나희 씨도 결혼하면서 동시에 장모님이 되셨어요. 딸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거죠. 네. 그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사위가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사위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형님을 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여자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병실 불을 끄고 사위를 만났다고. 네, 그래서 이제 사위 손을 잡고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는 이제 그분이 진짜 장모님이시고 지금 이제 내가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둘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서로 사위도 날 어려워하고 나이 저도, 차이가 얼마 네. 안 져요? 나이 차이 15년? 네. 결혼한 딸이 저한테도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아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도 이렇게 지켜보기는 했지만은 둘째 아이를 이제 가져가지고 한 8개월쯤 되면서 딸아이가 조산기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2번 정도 이게 입원했다 퇴원을 반복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선생님이랑 항상 같이 움직이게 돼요. 운전을 하고 뭐 매니저 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미루게 된 거예요.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먹고 간 날이 마침 그날이 또 퇴원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내가 그 우리 딸의 입장이라면 내 생모 같으면 12번도 더 왔을 텐데 그런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퇴원시키고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자기도 이제 고맙고 미안했는지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빠는 마음이 참 급하니까 우리들이 빨리 엄마라고 얘기하길 바란다.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여기서만 안 나올 뿐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말은 서로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 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둘째 그 이제 만삭일 때 이제 그렇게 자꾸 입퇴원을 하다가 결국 이제 애를 낳는데 그날은 이제 다행히 시간이 맞아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딸 아기 낳는데, 근데 그 애 낳고 분만 회복실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애가 얼마나 자연분만하면서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손 잡으면서 수고했다 우리 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만지면서 그랬더니 애가 눈에 양쪽에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엄마하고 딸이 되어가는 어떠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로 표현 안 했었던 뭔가가 우리는 통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한석 씨 왜 우세요? 5억 받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예? 아니요. 왜 이렇게 우세요? 네? 진짜 눈물 그냥 그냥 그게 아니라 돈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장모님이 저를 인정해줬을 때 그 느낌이 이게 대입이 되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네. 뭐 저희가 처갓집에서 받을 건 받고 네. 예, 그 알아서 다 이 편의점에서 줄 기는 건 분들 주지 말고 받을 얘기하지만 건 다 받자고. 전혀 길 것 같지 않고 기 안 줄 것 같은 분이 강성진 씨는 처갓집 그럼 일은 뭐 얘기는 많이 들어준다고 했는데 일은 많이 도와주는 편인가요? 저희 남편도 좀 어머님이 손 하나 안 대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들어온 사람 제일 답답해. 정말 외출하면 너무 잘 챙겨주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친정을 갈 때도 그 이어지더라고요. 친정을 가면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침대로 가요. 침대? 네. 누구 침대? 사위들은 꼭 침대가. 저희 엄마 침대. 그 장모님 침대. 장모님 침대. 거기도 자요? 야, 장모님 침대 왜? 그래서 조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요. 대자로 자고 있는. 자요? 네. 아니 자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 저희 사위가 아무리 엄마 같고 장모가 편해도 장모님 주무시는 침대나 그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어렵거든요. 괜히. 그럼 옛날부터 가면 안 어렵지. 돼. 저도 아무리 엄마 하고 하지만 거기는 안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쪽은 다르다니까요.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저희 남편도 저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요새 사위들은 다 저렇게 잘한다면서요. 장모님 모시고 어디 머리 찜질방 가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의뢰 처갓집에 가면 자는 거지. 자는 그릇이 아니면 TV를 보다가 아니, 근데 TV를 보다가 사람에게 눈이 가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저 아빠 엄마 주무시는 침대로 가요. 그러고서 자요. 아니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럼요. 침대에서 자지 그럼. 아니 다른 너무 기가 막혀. 아니 왜 방이 왜 다른 그건 방도 아니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니 거기서 자요. 저기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친해져요. 죽부인이라는 그래야 거 있죠. 친해. 죽부인 알죠? 죽부인이 이제 그 다시 말하면 죽부인이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은 아들이 절대 못 아들이 안 써. 그럼. 하물며 장모 침대에 간다는 건 조금 생각해. 그럼요. 이건 아버지 침대. 어찌됐든 그냥 그거를 그렇게 약간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장모 침대다 근데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데 사람들은 좋고 어렵다니까. 편하고 이렇게 어려워. 친절하고 가깝다는 거는 다르지. 더욱 더 가까워지려면 그런 질서만큼은 더 지켜줘야 그게 오래 가지 그럼. 않습니까? 아니 김학도 씨도 처갓집 가면 좀 아무것도 안 할 스타일 같이 네, 느껴지는데.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 남편도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사실 않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끼리 띠동갑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처갓집에 그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간 적이 없어요. 이제 어머님을 항상 모시고 여행을 같이 가고 그래. 뭐 찜질방을 가도 어머님 모시고 가고 항상 이제 저희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친정에도 좀 재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뉘앙스라도 조금 풍길 걸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게요. 저희 남편은 이제 뭐 명절이건 뭐 이렇게 육아를 맡기러 가면 좀 명절이 아니더라도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요, 사이도.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일단은 아버님이 눕지 않을 때는 눕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쇼파를 좀 사랑하세요. 예, 쇼파 김학도 선생이라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앉아 계시다가 스르르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우시면 저희 남편도 저쪽 한쪽 옆에 이제 쇼파에 쓱 눕습니다. 대칭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쇼파와 이제 혼연일체가 되고 저희 남편도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장모님 왔다 갔다 부지런히 일을 하시거나 말거나 이제 어쨌든 자고요. 일단 훌러덩이 좀 문제인데요. 이게
부모님 침대에 가서 자지는 않는데 이제 샤워를 한다고 부모님 방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옷을 아무데나 이제 가면서 벗고 이제 저희 부모님 침대 위에다 옷을 이렇게 좀 걸쳐놓은 거죠. 걸쳐놓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제 생각엔 그래도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치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뭐 불렀거나 뭐 이래갖고 그걸 깜빡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사위에게 아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지, 그건 아니야. 네, 저한테 이제 약간 얘기를 이제 김서방이 다 잘하는데 옷을 너무. 근데 우리 사위들이 이게 뭔가 예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지금 저희가 100년 손님이 아니라 100년 노예가 됐듯이 이 집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훌러덩 벌러덩도 되고 여기서도 잠도 자고 그렇게 된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입니다. 진짜 이게 안 된다. 요즘은 이제 딸 가진 장모가 네. 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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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이 장모님 파워가 많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사위 잡는 사람이 장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장모님 파워레인저예요. 맞아요. 이정수 씨도 뭐 워낙에 성심성의껏 서비스 마인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챙기다 보면 힘들 때 있지 않아요? 아, 좀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네. 아기가 있는데 이제 100일 좀 지났어요. 언젠가 제가 그 아기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도 아기를 데리고 처음 병원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카시트 싣고 막 이거 어떻게 가지 막 불안해가지고 그때 계시던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이제 이 얘기는 같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가 아니고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 안 갈래.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픈데 그걸 이제 카시트에 들고서는 갔죠. 갔다 왔는데 저도 항상 서비스한다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섭하구나.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걸 이제 티를 딱 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딸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하셨죠. 이제 딸한테 사실은 내가 안 따라갔던 이유가 있다. 뭐였냐면 내 사위가 연예인인데 내가 그날 씻지도 못하고 갖춰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나가면은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장모요 그랬을 때 내 사위를 너무 깎아먹는 것이다. 내 아픈데 병원 가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거 달고 이런 거. 근데 혁준 씨도 뭐 처갓집 행사 챙기려고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곤란하다기보다도요. 그 아버님, 어머님 좋은 마음으로 하시죠. 네, 아버님, 어머님이 조금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이렇게 병수발을 하러 갔었는데 또 계속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암이란 것이 한 5년 정도를 예후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안 가면 되게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저도 못 갈 때는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요. 요새 미리 방송 많이 약속이 나오시거든요. 있어서요. 10월도 녹화예요? 네, 10월도 녹화예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 제가 못 갑니다. 그래도 항상 저는 이 마음속으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너무 전 다행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섭섭해하실 텐데 여태까지 싸웠던 어떤 공들이 이렇게 좀 무너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싸운 탑은 무너지지 않나요? 무너지던 것도 끝까지 가지 않죠. 다시 쌓아집니다. 그렇죠. 보수하면 되죠. 그러면 그 끝까지 갔을 때 보수하면 돼요. 끝까지 갔을 때 그 탑에 언저리에 딱 왔을 때 그때 제가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야, 정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댁에서도 며느리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다 일하는 이제 그 며느리들이니까 일이 있어서 시댁 행사에 못 가면 당연히 시댁에서 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지. 시댁에서 안 좋아하시죠. 일 때문에 못 오는 건 이해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아요. 아니 너는 왜 하필이면 그날 일이 있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아니 그걸 갖다가 네가 조정을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또 나오시고 무조건 빼라라고 얘기하시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을 남자들도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좀. 가만 있어봐요. 김지선 씨 그 얘기도 맞긴 한데 대개 그 연예인들은 그때 꼭 일을 잡으려고 애를 쓰더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희가 무슨 명절 때 제가 명절 때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자처하진 않아요. 윤서방님 왜 이러시나 오늘. 윤서방 좋게 보였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정수 씨도 뭐 지금
장인 장모님한테는 서비스 마인드로 잘한다. 네. 데이트도 하고 뮤지컬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엄마한테는 자기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엄마는 안 해줘요. 엄마한테 못 해줘. 아 근데 이상하게 엄마랑 하면은 꼭 마지막에 싸움으로 끝나요. 아 이게 서비스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한테 근데 이거 같은 서비스긴 한데 야, 같은 엄마도 서비스긴 옆집 엄마처럼 대봐 그럼. 맞아. 대면 그러니까 대면. 애들이 엄마한테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대면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딸 역할로서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그 호칭이 엄마에서 어머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벽이 생기면서 너무 슬프다. 그냥 잘해드리고 싶지만 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모님하고는 벽을 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엄마랑은 벽을 만들어? 아니요. 재산이 많잖아. 아 근데 이 마음 이해 가는 게 예.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장모님하고 아기 데리고 셋이서 그 동물원을 조합이 그렇게요? 예, 그 셋이. 예, 예. 제가 솔직히 장모님하고 너무 기분 좋게 이제 놀다가 집에 와서 장모님 모셔다 드리고 제가 집에 오는 차 안에 혼자 있는데 문득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나는 왜 정작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동물원을 43년 동안 한 번을 못 갔나? 한 번도 안 갔겠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뭐 해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했더니 아유 무릎이 아파가지고 죽겠다 이러는데 순간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내가 모시고 동물원 갔다 오면 그 무릎 아픈 무릎으로 과연 걸으실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이러면서 되잖아. 아니 근데 이게 망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 단지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혼자 저희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혼자 하면서 이게 이제 남성 갱년기인지 몰라도 눈물이 쫙 흐르는데 우리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게 지금 혼자 정신이 중얼중얼대면서 들었네. 약간 이게 너무 서글픈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은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 딸 고생시키는 철부지 사위들. 끌어다가 써서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서겠다가 또 말아먹고 여기 대박이 날 완전 것 같아. 초대박자리인 거예요. 초월드가 불렸다. 그럼 사내가 가만히 있니? 그럼 집에서 밥해? 사위들 기죽이는 초월드의 잔소리 지금 공개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네. 장모님 파워가 세지고 하니까 많이 결혼해서도 장인 장모 눈치를 보지만 요즘에는 결혼 전부터 예비 장인 장모의 이 사익감 따지는 게 예, 기준이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지고요. 정말 구체적이 됐대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통계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가져와 봤거든요. 통계요? 자, 100년 노예 조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전에는 요런 급이었습니다. 특혜급이 교수, 교육자. 교육자, 대기업 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명예를 좀 중시하는 내가 우리 사돈이 교수잖아. 교육자 집안이야. 뭐 이런 거. 지금은요. 은퇴하지 않은 현역. 현직, 은퇴하면. 현직. 현역에서 뛰고 있는 거지. 돈을 계속 버시는 거지. 연금 소득이 높은 집안. 사돈 자체가. 사돈 자체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 시달릴까 봐. 고생하지 않을. 사위는? 사위도 달라졌겠죠. 사위는 어떤지. 10년 전에는 소위 사자. 판사, 검사, 의사, 사사사. 이거 사자들이 눈에 띄게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를 아니야. 들어보면. 왜? 아니, 모르죠 아직. 그러면 2014년 2014년 사이는 공무원. 교사. 그리고 임대업자. 임대업자. 이게 뭐냐면 건물주. 안정된 수입에 기복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많이 받고 뭐 그렇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은 공무원. 그렇지. 그리고 뭐 건물이 있으면 꾸준히 돈이 나오니까. 임대업은 본인이 사업을 해서 말아먹지 않는 이상 걔는 거기 있어. 그렇지. 그 건물은 거기에 영원히 있어. 김한석 씨 공감하십니까? 내가 잘 지키면 돼. 공감해요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면서 임대업의 확 그 느낌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아주 평탄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직장 나가는 데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니요, 최고죠. 아니야 거기서 본인이 관리 잘해갖고 아니 최고죠. 깐깐한 건물도 최고죠. 옛날 같았으면 저희가 이건 그걸 때는 응시 자격조차 없었어요. 응시 자격조차 없었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참 그 장가가고 시집갈 그 나이 때는 되게 사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쥐들은 연기자라고 안 하고 연기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안 받아주는데 사위의 조건을 보다가 예. 이제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이제 10년 전에 이제 지인 오빠 중에
임대업을 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인식은 제가 이제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그래도 제 주변 이제 여성분들이 뭐 하는데? 아니 무슨 남자가 목표도 없이 글쎄, 맞아. 부모님이 맞아. 물려준 거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게 그게 되게 이상하다. 만나지 않겠다. 그때 정말 인기 빵점이었었어요. 근데 아니, 지금에 와서는 그 이제 임대업 하는 지인이 그 장모님, 장인어른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네, 잘 살고 있어서 요즘에는 자기가 장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자존심 상해도 대들지도 못하고 좀 옛날처럼 막 그러지 끙끙 앓는 경우가 웬만한 건 참아요. 근데 유난히 요건 참을 수 없는 장모님 잔소리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2위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마. 사업하지 마. 하지마. 사위가 사업해갖고 망할 게 망했습니다. 뻔히 보이니까 사업하지 마. 우리 딸 석준 씨 그 많이 얘기를 들었죠? 석준 씨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석준 씨 얘기 같은데.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정말 사업이요. 사업이라는 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아. 저 같은 놈이 괜히 사업했다가요. 저 자기 얘기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 같은 놈이 사업했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아니 어쨌든 해봤죠.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로 자기 전공 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정말로 행복하게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아니 저 이게 뭐 사업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저희 장인어른 집에 그 1층이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목이 너무 좋아. 이걸 용도 변경해서 이걸 상가로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도 하면 여기 대박이 날 완전 것 같아. 초대박자리인 거예요. 완전 명동거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의 1, 2층 여기 이거니까 수요일에 야 이거를 나는 맨날 저기를 보면서 근데 그 주차장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차를 댈 수가 없어. 사고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야 저 주차장 저거 욕심나네. 저거 진짜 용도 변경 내가 다 알아서 해서 정말 나한테 기회 주시면 좋은데. 요거 대박 초대박 칠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이 없으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큰 맘 먹고 설 때 장인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 늘 식사만 하시니까요. 제 아버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기 주차장에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아버님 계속 땅 식사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예, 용도 변경해가지고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거 하면 정말 초대박.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저지르지 말게. 그냥 불법 저지르지 말게. 용도 변경한다는데. 용도 변경 제가 알아 다 해드릴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하지 말고 그냥 왠지 김한석 씨가 뭘 손대면 불법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불법인 이문식 선생님 이제 사위이자 장인이잖아요. 만약에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도와주실 사위가. 도와줄 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내 얘기는 사실은 제 처가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아들은 장가를 안 갔으니까 딸이 이제 장가를 시집을 갔죠.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지고 난 이게 좀 보니까 약간 여기에 돈이 몇 푼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가 3등분 해라. 그 3등분 하되 나를 제일 조금 남겨놔라. 그래서 걔가 다 이렇게 다 나눠 재산 분할을? 나눠 가졌는데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주위들은 40%씩 가져가고 애비는 20% 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고소할 수도 없고 지금 강민 씨 장모님께서 장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들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셋이니까 별의별 아들이 다 있어.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오래 사업을 하던 건데 아들이 좀 똘똘했어요, 둘째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기 사업하던 거를 이제 같이 아버지는 회장으로 있고 아들은 그냥 저걸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돈에 쪼달리니까 장모들이 뭐라고 막 무시할 때 속이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아들 가진 엄마가 요새는 쟤야, 딸 가진 엄마는 쟤가 아니야. 그렇죠. 너무 속상해. 경제적인 이유로 남자들이 작아진 모습 진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이제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에서 사실은 박사 과정까지 밟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냥 이제 정교수에 도전을 하려고 이제 시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을 처가에서 이제 생활비까지
거의 다 받고 시간 강사는 워낙 박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래서 처가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눈치가 많이 보이고 이제 그런 사업하지 이제는 다시는 사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공부한다는 그 핑계로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만 공부를 하고 집에 귀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지인을 보니까 참 남자들의 이 경제적으로 좀 궁핍했을 때 그 작아진 모습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나는 사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여러 번 뒤집었어요. 그래서 내가 망했다고요? 망했지.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돈을 또 좀 잘 벌었어. 근데 다 없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한테 그러면 사내가 가만히 있니? 그럼 집에서 밥해? 그럼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지가 돈 벌려고 제가 계집질했어? 뭐 이런 걸로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줬구나.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도순이 속썩였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못 벌 때도 있어. 뒤집어질 때도 있어. 근데 또 벌 때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지. 그거 좀 저기 했다고 그렇게 막 불로 지지듯이 자존심을 그렇게 너 한 거 뭐 있어 이랬으면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럼 못 살았으면 지금 뭐가 됐겠어. 1위 한번 봐볼까요, 1위? 예, 자, 1위. 나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자네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뭐 하나? 이게 여러 의미가 담긴 말인데,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딸은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남자가 하나도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장모님으로서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딸한테 왜요? 하는 거를 알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해야 그래도 그게 되는 거지. 할 말이 있고 사실 사위한테는 백년 손님까지는 아니래도 남의 아들인데 거기다 대고 그 성인한테다 자네는 하는 게 뭐 있나 그러면 그 자기 딸한테도 그럼 똑같이 아니, 정말 너는 할 줄 아는 궁금해서. 게 뭐 있니 이거 똑같은 거거든. 아니 최근에 이제 처가살이 하거나 뭐 이렇게 눈치 많이 보는 그런 사위들의 경우는 좀 심한 잔소리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제 친구가 아기를 낳는데 이제 뭐 제 친구도 이제 외동딸이라서 굉장히 또 있는 집에서 되게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해서 키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딱 낳는데 이제 장모님 딱 오셔가지고 이제 사위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야근하고 와서 이제 조금 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위 지금 뭐 하나 지금 아기 지금 젖 먹이고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가서 좀 빨래도 좀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일찍 좀 퇴근하면 얘도 좀 잠 못 자니까 쉴 수 있게 자네가 좀 아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봐주게 그리고 아침밥은 좀 자네가 챙겨 먹고 나가게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막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그렇죠. 그래서 네. 뒤에서 그런 걸 하라. 저는 뭐가 있냐면 가끔 장모님 이제 집에 오시면 저희 집사람이 빨래 건조대에다 빨래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그 어머님이 이렇게 걷으셔가지고 막 해요. 근데 문제가 막 속옷도 뒤집어져 있고 뭐죠? 양말도 막 뒤집어져. 제가 막 그렇게 막 했거든요. 저 어릴 때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저희 속옷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데려주셨어요. 그렇게 자랐던 놈이에요. 속옷들이면 바로 속옷들이 이상한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때만 잔소리했어요. 자네 제발 양말 하나라도 제발 똑바로만 해놓으면 능진 엄마가 조금 편안하지. 덜 불편하지 않겠나. 그래. 그래서 맞는 얘기. 항상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것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큼은 딱 잘한다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이현혁 씨도 친정 엄마가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게 하나는 있긴 있다면서요. 저희 남편이 네. 사실 좀 얌전한 그런 역할을 하진 않잖아요. 네. 이번에도 연쇄살인범으로 굉장한 잘하셔서 여태까지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연쇄살인범을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항상 개성 있는 역할 그리고 뭐 역할에 따라서 뭐 머리도 기르기도 하고 염색도 뭐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집안 행사나 이럴 때 좀 얌전하게 다른 사이들처럼 양복 입고 그런 준수한 모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그 배우라는 직업에 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양복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넥타이를 맸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입긴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매고 자기 스타일의 그런 양복을 네. 입은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성의가 없긴 앞에서만이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엄마는 그냥 신용이라도 했으면 정 어색하면 하고 와서 빼면 되는데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에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워낙 지방에 계셔서 별로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한테 막 잔소리하거나 이런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를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축하합니다, 제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밥을 먹고 다들 야 멀리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했다. 3년 동안 군생활 하느라고 막 다 했었다 이렇게 막 가족들이 이러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불쑥 아이고 사위가 고생을 하긴 우리 딸내미 지원이가 고생을 했지. 맞아. 3년간 군대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랬지. 불쑥 딱 그렇게 말씀을 꺼내니까 저희 신랑이 순간적으로 좀 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는 엄마 딸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그러면 제대와 동시에 임신을 네네. 네. 아니 근데 친정 아버님께서 임신한 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되게 줄 웃긴데 알았어요. 저는 아기를 되게 기다렸다가 아기가 생겨서 너무 기뻐가지고 시댁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막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마침 여행을 가셔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되게 신기하게도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이랬더니 뭐? 이러더니 하하 어떡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빠한테 아니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결혼해서 지금 몇 년째냐 했더니 아빠가 아니 축하는 하는데 입덧하면 어떡하니 너 신랑도 이제 바쁘고 일을 하면서도 애기 어떻게 키우니 막 이렇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친정이랑 시댁이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딸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쵸, 지금 예. 이제 애기보다는. 윤서방님께서는 장모님에게 잔소리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술만 자제하라고 그러고. 지원정 예. 엄마가 예. 친정 엄마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죠. 좀 잘 챙기라고. 네. 몸이 얼굴이 야윈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공연 끝났잖아요. 근데 공연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해라 했으면 방송 스케줄 같은 거 제가 이제 매니저처럼 전화 받고 이러는 거 아시니까 좀 쉬게 하라는데 오늘도 10월도 나왔습니다. 꽃피시는데? 어머님이 아니라요. 저의 친정 어머니예요. 아무리 사이가 뭐 100년 손님에서 100년 노예로 받겠다고 하지만 그 장모 사이타랑은 장모잖아요. 우리가 마무리도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근데 지금. 이현영 씨는 강선준 씨랑 그 네. 딸보다 친정 엄마랑 장모님이. 더 친하다고 장모님이. 아무래도 친정에서 잔소리도 그러니까 제 친정에서 잔소리가 없고 장모님이 그리고 너무 편하고 하니까 그냥 친정 가는 걸 되게 부담이 없어하고 솔직히 진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더 좋아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강선희 씨의 이제 좋아하시죠? 네, 그런 네, 네. 관계를.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이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정말 사위가 미워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사위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서. 딸이 그동안 너무 속생인 거야. 근데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너무 살갑고 너무 좋아해요. 하루에 12번씩 더 전화하시고 집도 그 옆쪽에 얻어줬어요. 아니 그게 결국 힘들어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지. 그 동생이 나한테 올라가야지 힘들 텐데 지금. 나를 찾아와요. 형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거 너 행복한 고민 아니야? 했는데 형이 아니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오이무침에도 거예요? 모르는 건 그럴 수 아니지. 있죠. 일을 잡아야지. 오이무침에도. 근데 이정수 씨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서먹하지 않아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1년 6개월인데 뭐. 장모님하고. 장모님이랑. 네. 근데 장모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 뭐 서먹하다기보다는 마음속 한켠에 굉장히 고마운 구석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건설하시다 보니까 되게 와일드하세요. 근데 평생 살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딸이 단 한 번도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30년 동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랑 이제 결혼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얘기한 거예요. 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꼭 결혼하겠습니다. 아니 남자친구 고백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게다가 저는 애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떡하냐. 충격받으셨겠다. 그 장인어른은 얼마나 와일드하신 분이냐면 그 딸이 대학교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요. 1박 2일 딱 한 번 해보고 싶어. 친구들이랑 섬에 놀러 가갖고 거짓말한 거예요. 배가 끊겨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배 띄워가지고 동생 풀어갖고 잡으러 온 거예요. 와.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망을 뚫고 지금 임신 아무. 그렇죠. 정말 용이 좋은 분인데. 이 와중에 대단하다 딸. 저는 그래갖고 상견례 하는 날 이제 겁을 많이 먹었죠. 야 이거 맞겠는데? 그렇지. 혼나겠는데 싶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고른 남자다. 그랬다면
분명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니까 저는 눈이 이렇게 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눈이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편안한 인상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마음을 굳혀먹고 이건 행사다. 이건 행사다. 알겠어. 이건 편하게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제 막 털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눈치 없다, 눈치 없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마무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짜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장모님 잘 모셔야겠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윤서방님 마지막으로 아까 나는 행복한 노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인 장모님께 한 말씀 하실까요? 장인 장모님께 한 말씀 하실까요? 저기 일반적으로 봐서 저를 허락해 주실 분이 이 아버님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하는데 내 이제 자네를 윤서방이라고 부르겠네. 그럴 때 진짜 진짜 그 하늘에서 주는 큰 선물처럼 느껴졌고 뭐 우리 친정어머님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친정어머님. 두 분 뭐 잘할게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유, 갑자기 너무 순한 양이 되셨네요. 진짜 사회가 나오시니까 달라. 김한석 씨 장모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울면 안 돼요. 장인어른 막내 사입니다.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개조하는 거 말하는 거. 네네. 불법은 안 되네. 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90대십니다. 죽기 전에 10,000권의 책을 읽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8,000권이 넘었습니다. 이제 슬슬 천천히 보시고요. 여행 다니십시오. 부탁입니다. 눈 너무 아프신데도 책을 읽는 모습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요.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도 변경하면 대박 칠 수 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껴주십시오. 잠깐만 그 두 개를 합치면 장인어른을 여행 보내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개조해서 끝.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5억도 받고. 자 오늘 사연들과 함께한 10월이었습니다. 10월의 멱살과 소통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웰컴 투 10월. 이 프로그램은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